바로 당선되자마자 김해를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시장 후보 누굽니까? 김해 시민들 여러분들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해의 불안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김해 시정은 이제는 행정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행정을 구급에서부터 해오신 분입니다. 행정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행정의 달인입니다. 김해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승곤 후보가 우리 김해시정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김해시에 딱 맞는 맞춤형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민홍철 의원님, 그동안 4년 동안 성실하게 우리 지역 일꾼으로서 충분하게 임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또 저기 얼구 김경수 도당위원장, 여러분 반듯하고 성실한 일꾼인 거 아시죠? 경험 많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 허승곤과 민홍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고 김경수 의원을 여의도로 보내서 황금 삼각벨트를 이루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 함께 의논하면서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 허승곤 시장 후보님도 정말 행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우리 김해 출신으로 우리 그 후보님만큼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 잘 없을 겁니다.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 허승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 또 완전히 새로운 경남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정말 집권 여당의 힘으로 우리 김해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김해, 세계도시 김해로 키우는데 저 한 몸 바치겠습니다. 행정 아마추어에게 시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행정 전문가 저 허승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기호 1번 허승곤 한 번 더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허승곤 시장 후보님도 정말 행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행정달인 허승곤 여러분 아시죠? 저 허승곤 평생에 얻은 일이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저 허승곤 평생에 온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정직하게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확 뜯어 얹어서 여러분들 재산 2배, 3배 늘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승곤 김해시청 앞에는 시장을 만나겠다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이전해주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난 뒤 오히려 소각장을 증설하겠다고 공약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전을 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김해시도 장유소각장 증설을 놓고 반대 주민 대책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하겠다며 원탁 토론회를 열었지만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반대 대책위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정말 내가 인생에 잘한 것 중에 뭐고 하면 정말 그 민주당으로 입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반칙이 없는 공정한 세상,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평소에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싼 거 아니고 뭐 해라가는 그게 없이 없고 결국은 그 시에서는 주민을 무시하고 민주를 흡수하는 그 이야기 남성 갱대로 가는 게 무시하죠. 그 사람들은 주민협의체로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그냥 초청된 법적 기구입니다. 시장에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회원을 깡통 무시하고 자꾸 엉뚱 소리를 하고 협의체에서 정상적인 가성을 밟았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협의체의 구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하는 말이니까 정상적으로 해결받더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체결해야 되고 우리가 방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궁금하네요. 밀실 협약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제 동네가 부곡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게 부곡 주민 협의체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초 2월 20일 날 김해 시하고 바로 이 부곡 주민 협의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서가 합의가 된 거죠. 근데 김해 시가 안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없는 뭐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이런 좀 복지 시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그 복지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나 없으나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큰 인센티브나 주는 양 이렇게 해서 덜렁 이제 합의를 좀 했는데 참 그 과정을 보면은 참 기가 찰 내용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들이 9명이에요. 네. 9명이 다 그렇게 그쪽 주민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그 뭐 교수도 2분 있고 또 시의원도 1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총 9명인데 그날 결정하기 전 이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9명이 했는데 그 중에 4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투표예요? 그렇습니다. 네. 안 하고 5분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직전에 한 분이 또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왜 4분이 안 온 거죠? 아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봐야 빤하고 또 입장이 또 깝깝하고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이 동의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김해 씨는 이게 주민들이 동의한 거다. 그 부곡 그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시민들 한 10,000여 명 되는데 설문조사상 한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 결정을 한 거죠. 주민 대표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찬성한 걸 김해 씨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참 대회 토픽감입니다. 아까 VCR에 그 시장님이 법적 기구다. 법적 기구가 체결한 건데 그걸 무시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일단 대표성부터 문제가 되고 이 결의의 효력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 2월 13일 날 그 제8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당일날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안건이 아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민 지원 협약안 최종 승인의 건을 상정했던 안건이 회의였는데요. 그 당시 회의 결과 과정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총원이 9명인데 1명은 불참을 했고 그 3명은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출석을 했는데 해당 안건의 표결 중에 1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원 9명 중에 4명만 남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이 찬성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그 주민지원 협약안 최종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협의체 위원장은 이제 이 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2월 20일 날 시장님하고 그 주민지역 협약안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원천 무효이다.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회의 공고를 주민들이 몰랐고 또 협약을 체결하는 것조차도 인근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은 1명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83차 임시회에서 결정된 승인의 것은 무효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는 제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요.
또 제5항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제적이 9명이기 때문에 6명이 출석을 해야 하는 회의에 5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또 그중에 1명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4명이 찬성했다라면서 가결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는 물론 이를 근거로 시장과 체결했던 주민지원 협약과 가동 협약 자체가 상위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인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히 좀 서로 입장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 협의체와의 협약. 일단 우리 지금 고문님께서는 이는 원천 무효이고 그다음 위원들의 해촉을 좀 이제 요구한 상태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직접 저희가 관련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이 고문님께서 뭐 규정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 그 규정에 보시면은 그 이임장을 제처럼 출석을 봅니다. 그래서 총 9명 중에 5명이 출석을 하고 3명이 이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 인원은 8명이 됩니다. 8명이고 그 회의 과정에 1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럼 7명이 됩니다. 7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가반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 법학전공자로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정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민법에서 법인이나 시설들을 봤을 때 회원총회는 위임장을 허용하지만 대표기관에게 위임장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명시적인 그 정적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주변에 그 5개 아파트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75%가 나온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이 기관에서는 뭐 결국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찬성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표성이 있고 주민들의 대표적인 주민들의 이제 모아진 의견이다, 대표성을 띠는 의견이라고 하니까 실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찬성 반대 쪽으로 주민들을 사실은 이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주민들끼리의 뭐 찬반 갈등을 더 돋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김해 씨는 이제 또 최근에 그 비대위가 제기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김해 씨가 그렇게 네.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비대위는 뭐 이러한 주장이 그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 보고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정작 또 시에서는 또 보고서 내용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투명하게 좀 보고서 내용을 좀 공개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7월 26일 날 새롭게 시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대위원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김해시에 보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라는 정책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회의를 우리가 정책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3가지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니까 그분들만 해야 된다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확대해서 장유지역까지 해야 된다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안은 아니다. 이 소각장은 전체의 어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로 하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그 권고안이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은 의미가 없다.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이전과 증설에 찬반하는 의견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만 19세 이상 김해 시민 중에 지역 구분 없이 찬성, 반대, 유보의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토론자를 모집하자. 이렇게 해서 토론자가 공정하게 모집이 된 겁니다. 또 시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한번 또 열었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 날 소위 원탁 토론회인데요. 그날 원탁 토론에 참석한 시민 참가단이 111명이었습니다. 네. 2차례에 걸친 토론, 또 전문가 질의응답 해서 최종 이제 설문조사를 말하자면 투표를 한 거죠. 111명 중에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59%였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4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이제 결과를 이제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주변 인구는 만여 명입니다.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 김해시 인구는 55만 명입니다. 이 55만 명을 상대로 해서 모집한 시민 참여단 111명. 이게 과연 만 명의 그 피해 고통을 받아 앉지를 않고 그냥 다수결로 결정한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기민주주의냐 그렇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좀 수기 이런- 민주주의에 가면을 쓴 행동이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거는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을 보면 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네. 창원 시민인데 창원시의 쓰레기를 가져가 준다고?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 부곡이란 동네를. 그럼 저도 저 같아도 거기 가서 찬성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걸 설문조사를 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시가 추진하겠다. 이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못 들어가더라고. 아니, 무슨 비밀이라고 못 들어가냐. 잠깐 이야기하고. 안 돼요. 진짜 아니라고. 안 돼. 이거 아저씨인가요? 아니, 아까 소유 주세요? 건물 주세요? 네? 건물주 아니시잖아요. 여기 주관자인데 여기 못 올라가게 하는 권한이 있으세요? 김해 시장입니다. 김해 시민이에요. 김해 시민이고 대표가 올라가신다는데 그래도 시민이라도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까? 공무수행 중이세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공무수행 좀 가져오세요. 공무수행 좀 가져오세요. 공무수행 좀 우리 집사람 때 건드잖아요. 교수님, 이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말고도 이제 김해시에서 원탁회의를 아마 주최해서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원탁회의에서 증설 찬성이 59%가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해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이제 진행해왔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층에서는 어떤가요? 네, 그날 결과가 소각장 증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소각장의 영향권이라는 게 김해시 전체에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전체 김해 시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증설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영향 지역 주민만의 일이고 김해시 전체 주민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전을 한다면 어디 이전할 것이냐,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차원은 김해 시민의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의 추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김해 시민 전체가 증설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권한 밖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다수결이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이고, 이제 김해 시민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려는 폭력적인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장애 주민은 증설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장애 주민에게 묻고, 그리고 김해 시민은 어디에 이전을 원하는가 다시 김해 시민에게 물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공론 토론, 그러니까 우리 신고리 5, 6호기에서 선례를 봤을 겁니다. 공론 토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용한 것이 원탁 토론이었었는데,
공론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관기관의 중립성입니다. 객관성.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모아서 무엇을 토론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객관적인 주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시가했습니다. 시가하면서 당일 그 토론장에서 토론 진행만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김해 씨는 자료도 불충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김해 씨 전체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골고루 추출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민들을 모아서 또 편파적인 설문지를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설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04번 질문인데 만약 선생님께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현재 위치에 증설해라. 2.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해라.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걸 동의해야만 저 시설이 내 마을에 들어오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몰아간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에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또 승질나게 한다 또. 행정상에 이르러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듣기 힘들다. 우리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시거든. 그러고 얘기하지. 저희 아이가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 증설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과연 김해시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렬하게 듭니다. 왜 시민들 이야기는 그렇게 안 듣습니까? 왜 안 듣고 설명하세요? 허성군 현 시장은 또 공약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2016년도 보궐선거 당선되면서 네. 공약을 또 걸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17년 작년 12월 말에 이제 공약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한 1년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이제 이걸 약속을 못 공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 문제였거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허승곤 시장이 토목직 김해시 고위공무직 출신입니다. 고위공무원. 너무나 행정을 잘 아는 거죠. 그다음에 당선 유력한 또 후보가 중요한 공약을 걸 때는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 재원 부담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 돈이 그 정도 들어간지 몰랐다. 이거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장유 주민들을 김해시가 기만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묵살하고라도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당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가 적법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하게 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것이 최적지어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 돼야 그 지역 주민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김해시의 경우 지금 뭐냐면 증설하면 싸고 이전하면 비싸다. 근데 증설을 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보상 문제, 피해 예방 조치 문제, 그러니까 장유 시민의 15만 장유 시민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전할 땐 이전지의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7년이 걸린다, 얼마가 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 계산에 이 장유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 또 정신적, 신체적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 잘못된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공약은 사정이 바뀌면 어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사정도 변한 게 없고 김해시 주판을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겪는 사안마다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 바로 소통과 설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것은 평생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정직하게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뿌리나무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뭐뭐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이 죽었는데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곡초에 다니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저의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실과 수행평가로 시금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물과 같은 것을 키울 때에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따뜻한 햇빛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과 공기, 햇빛 등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오염되면 제가 키우는 시금치는 죽어버립니다. 시금치와 저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며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쉽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옆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나쁜 공기를 마시고 생활하는 저희가 건강할 수는 없겠죠. 제 친구들은 몸이 많이 가려워 피부병이 생기고 코가 막혀 새벽에 재채기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토끼처럼 빨간 눈으로 학교를 갑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을 열고 싶어도 나쁜 공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각장을 이전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 말을 믿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맑은 공기를 창문을 열고 마음껏 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죠. 저희 집은 산책이랑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창문을 열면 산도 바로 보입니다. 당장 굴뚝도 바로 보여요. 이젠 나쁜 공기를 내뿜는 굴뚝이 없어지고 새를 바로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자 약속을 하셨던 시장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시장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전 약속을 하신 것을 버리고 오히려 더 크게 증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한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저와 저희 친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하나요? 소각장에 빛나는 빨간불 8개가 사라지는 소망을 가지고 작은 촛불을 듭니다. 저와 같이 촛불을 들고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소각장 이전시켜주세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외쳐주시고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야 지금 너무 천사같죠? 이제 마지막 무대 우리 다 같이 우리 자 앉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마지막 무대 합동 무대 합창
단체 무대 남았습니다. 자, 숲속을 걸어요. 우리 다 같이 불러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이 율동도 해주시고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전체 원화 숲속을 걸어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자, 숲속을 걸어요. 출발합니다. 자, 모두가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이 하나가 되어주셔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야,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빠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이 중에서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럼 저는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높은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리고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이렇게 어쩔 때 우리 주제가 좀 더 가까우면 좋겠는데 둘러싸이는 게 팔 같은 거 빼가려고 그래서 할솜씨만큼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국민들과 높이를 같이 맞춰놓고 어제 내 얼굴은 보여야 되는 게 조금 높은 데 섰습니다만 눈높이를 맞춰놓고 권리의 높이도 맞춰놓고 인간의 고귀함 가치도 높이를 같이 맞춰놓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지도자의 요건이 뭐냐 새로 생각해보자.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은 사회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쾌적한 환경, 품위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바라겠죠. 따뜻한 사회, 소위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 불안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죠. 마지막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대통령의 정신,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반칙이 없는 공정한 세상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평소에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